토익 RC의 예술 아트 토익 박지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파트 7 비법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자, 이 비법 강의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학습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오해하기 쉬우신 부분들, 여러분 사실은 독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런 어려움들을 좀 제가 해결을 해드리고자 마련한 강의입니다. 자, 이 강의를 보시고 여러분들 문제점을 찾아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해결책에 따라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독해가 안 되는 가장 1순위,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어휘. 자, 어휘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휘 외우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렇다라고 어휘를 팽개쳐두면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죠. 자, 지금 사실 이 지문 보실 때 모르는 어휘가 거의 없으셔야 정상입니다. 그래야지 한 뭐 600점, 700점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르는 어휘가 있다고 칩시다. 이 지문보다 어려운 지문일 경우는 잘하는 분들도 모르는 어휘 있을 수 있죠. 자, 어휘를 모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합니까? 그렇죠. 모르는 어휘는 있으나 마나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빈칸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독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빈칸을 상상력으로 채워서 하시죠. 근데 어떤 부분은 상상력으로 채워 넣어도 어느 정도는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케이스도 심지어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단어를 좀 더 모른다라고 칠게요. 이만큼 모른다고 쳐요. 그러면 더 이상 사실 상상력으로 메꾸는데도 한계가 생겨버리죠. 그리고 그 상상력으로 메꾼 부분에서 결국은 여러분이 한 문제씩, 두 문제씩 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긴 지문에서 한두 문제씩 틀리시는 분들 어휘가 부족하진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어휘를 거의 완벽하게 채우셔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르는 어휘 토익에서는 적어도 거의 없으셔야만 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어휘를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나 답답하던데. 자, 쉽게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데케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익 필수 단어죠.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10년이라는 뜻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어떤 업체가 몇십 년 됐다, 10년 됐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자, 이 단어를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다라면 자, 외우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연상기억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연상기억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자,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대게예요, 대게. 자, 어떻게 제가 할까요? 그래요? 10년 된 대게가 있어. 10년 된 대게이드. 다시, 이 개는 10년 된 대게이드. 대게이드, 10년 된 대게이드. 외워지셨나요? 좀 유치하죠? 제가 사실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 이런 방법으로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 첫 시작은 좋아요. 첫 시작은 재미도 있고요. 약간 유치하지만 기억도 잘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단어를 이렇게 외우시렵니까? 그러려면 이런 스토리를 기억하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또 하나, 이게 자꾸 남발하다 보면요, 헷갈려요.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데케이드를 보고 되게 10년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어. 되게 골라버리고 틀린다는 얘기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연상기억법은 100% 완벽하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편법으로 가려고 하지 말자라는 사실은 그런 주제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연상기억법 말고 어원암기법이 있어요. 어원을 이용해서 암기하는 법.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데케이드의 덱은요, 원래 라틴어 어근에서 그 10년이래. 10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0년이라는 의미도 생기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들을 때는 오 이러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돌아서고 나면 덱을 까먹었을걸요. 자, 또 하나의 문제점. 자, 덱이라는 애를 가지고 10이라는 의미를 가진 애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디셈버가 무슨 뜻이죠? 덱이 아까 제가 10이라 그랬죠. 10월이요 이러면 틀려요. 로마 시대 때는 10월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얘가 12월이 돼버립니다. 10월에서 12월이 돼버리고요. 자, 10월 자리는 누가 채워요? 악토버가 채우죠. 악토버도 제가 어근을 얘기를 해드리면 악토가, 여러분 악토푸스 알죠? 문어. 다리 몇 개? 8개. 옥토가 원래 8이거든요. 그러니까 2달씩 밀려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히스토리 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있더라도 이 단어 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어근 분석, 어원 분석 잘 안 해도요, 여러분이 단어를 외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사실은요, 레벨이 안 될 때요, 자꾸 이런 거 많이 보면요, 오히려 복잡해져요. 자, 제가 단어를 외우는 것과 뭐를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하느냐면 살을 빼는 거를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약간 몸매가 있죠. 자, 몸매가 있는데 제가 살을 15kg 6주 만에 그렇게 빼본 적도 있어요. 다시 이제 돌아오긴 했지만 저는 요요와 살을 급격히 뺀 걸 같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운동할 때 처음에 살 잘 안 빠지죠. 안 빠지니까 하기 싫어. 그래서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또 먹죠. 살이 찌게 되죠. 자, 단어도 그래요. 힘들다고 안 외우면요 영원히 몰라요. 조금이라도 외우면요 다음번에 외울 때는 훨 수월해집니다. 안 수월해지던데요. 그 며칠이나 해보셨어요? 한 2, 3일 해보고 안 하셨죠? 자, 여러분 운동도요 2, 3일 하고 안 하면요 금방 다시 요요 와요. 심지어 저는 운동 그래도 한 2달 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거의 왕자 거의 만들어질 때까지.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요요가 찾아왔어요. 운동 안 하고 먹으니까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셔야 된다? 처음엔 무조건 무식하게 무슨 방법이든 상관없어. 그냥 막 외우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규칙이라는 게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사실 뭐 어원으로 외우든 뭘로 외우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무식하더라도 좀 많이 외워주시는 게 좋은 방법. 개수를 늘리세요. 그러면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에 대한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토익 단어장에 없는 토익 필수 단어가 있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토익 공부하면 토익 단어장만 그렇게 보시는데요. 사실은요. 자, 어휘는요. 이게 토익 시험이라고 치고요. 어려운 단어는 얼마 안 나와요.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다? 쉬운 단어예요. 근데 이 너무 쉬운 단어들은요. 너무 쉬워서 토익 단어장에서 빼버렸어요.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중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열심히 안 보내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토익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을 때 뭘 공부를 하냐면 토익 단어장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밑에 동네 실제로 토익에선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단어를 모른 채 지나가니까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효율이 없게 되는 신기한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 자기가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 같은데도 효율이 없는 것 같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단어 잘 알고 있나? 정말 쉬운 그 단어를 정복을 하시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위에 단어 잘 몰라도요. 어렴풋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요. 어렴풋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쉬운 단어부터 하셔야 된다. 그래야 재미도 있죠. 빨리빨리 외워지니까. 다음. 자, 지금 여기 한 지문이 보이는데요. 이 지문을 언급을 하는 진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진술 중에서 어떤 진술이 여러분은 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진술 중에 하나만 참이에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에딩턴 뮤지엄이 20년 전에 세워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위에 보시면 데케이드 아까 알려드렸죠? 20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봤더니 파워 페일리어 정전이 났다라는 건데 에딩턴 뮤지엄 시설에서 났다. 20년. 이렇게 보십니까? 그래. 에딩턴 퍼실리티가 20년 동안 운영을 해왔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파워 페일리어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신 분 오답입니다. 정답은 이 밑에 있는 지문이죠. 이 문장이죠. 이 밑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니까 파워 페일리어가 20년 전에 일어났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상당히 분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first라고 얘기했는데 전에 일어났다는 얘기 없잖아요. 이게 답인 것 같고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뭘 놓치셨나요? 자, 여러분이 생각보다요. 단어를 너무 껍데기만 알고 계세요. in 무슨 뜻으로 알고 계세요? 뭐뭐 내에. 뭐뭐 내에라고 알고 있는 사람 좀 레벨이 낮은 사람. 뭐뭐 내에 말고도 뭐뭐 동안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20년 동안 운영됐다는 말은 언제 했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자, 다시 20년 동안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in이 쓰인 게 아니고요. 무슨 뜻이다? 뭐뭐 만에라는 뜻이에요. 만에. 20년 만에 첫 파워 페일리어다. 그럼 전에도 정전이 일어났다는 얘기 안 일어났다는 얘기야? 일어났다는 얘기죠. 20년 전에 일어나고 그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났다는 말은 진짜 처음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거 전에 시험에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틀리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단어인 in조차도 그런 심오한 의미가 더 있을 수 있다.
그럼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자, 단어 레벨이 낮은 사람은 아까 쉬운 단어 많이 외우는 걸로 그냥 만족을 하세요.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오신 분들, 해석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뭘 통해서? 사실 단어를 영어 한글 매칭시키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여러분 시험에 한글은 안 나와요. 영영사전을 사용하십시오. 영영사전에서 인을 찾아가지고 인 예문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인의 쓰임이 이런 거구나. 문법적인 지식, 기타 어휘적인 지식, 그리고 이 어휘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 환경적인 지식까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쌓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동의어 찾기 문제인데 동의어 찾기 문제는 위에 주어진 이 하나의 단어랑 바뀔 수 있는 단어를 찾는 거거든요. 자, 정답은 뭔가요? 네, 서폴드입니다. 자,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진짜 따끈따끈한 문제예요. 제가 변형시켜서 가져왔는데 자, 지금 서스테인을 여러분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생각하시면 표면적인 의미 뭐를 생각할 수 있죠? 메인테인. 왜냐하면 서스테인이 유지하다, 지탱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메인테인을 고르게 되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뭔가를 유지한다는 게 아니죠. vehicles, 차량이 55대가 지금 뭔가 이 레인스톰, 폭풍우 때문에 뭔가 차량이 피해를 입어서 잃었다, 뭔가 차량이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서스테인은 여기서 메인테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동의어 찾기 문제 푸실 때 극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한 가지 의미를 생각하시기보다 이 단어가 없다고 치고요. 문맥적으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일 적합한 건 뭐죠? suffered가 되겠다. 자, 원래 sustain은요, experience,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나쁜 경험을 하는 쪽으로 쓰입니다. 모르셨죠? 모르시면 지금이라도 아셨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 잘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틀리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앞으로는. 자, 그래서 결국 의미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 어휘의 다음 레벨은 그냥 단순히 암기가 아니고 자, 뭔가 문장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어휘의 의미를 해결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토로를 하시는 문제가 빨리빨리 독해가 안 돼요. 시간이 독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 모자란데 이거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해결 방법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자, 빠른 독해는요, 그냥 빨리 읽는 독해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읽으면서도 빠른, 다시 말해 바른 독해입니다. 자, 다음에 문장을 한번 보세요. 이 문장. 자, 여러분 해석이 잘 되시나요? 멈추시고 한번 보세요. 해석이 부드럽게 잘 안 되신다라면, 항상 이런 해설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면, 자, 잘 한번 보세요. 이게 한국말 순서가 아니잖아요. 영어 순서인데 한국말 순서로 끼워 맞춰서 보시는 습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프로젝트는 지난달 여기 있죠. 발표회에 참석했던 회원들이 강력히 그것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자, 예상보다 일찍 위원회에 의해서 승인이 되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선생님, 이 방법 말고 직독직해라고 제가 들어봤는데요. 근데 저는 직독직해 하니까 잘 안 되던데요. 자, 직독직해 혹시 이런 직독직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프로젝트는 제한된 승인되었다. 회원회에 의해서 예상보다 일찍 때문에 회원들이 참석했던 발표에 지난달 강하게 지지했다. 그것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여러분이 직독직해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건 끊어서 그냥 해석만 하면 다 직독직해인 줄 알아. 아니에요. 끊어서 해석을 하면서 정리를 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기까지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해는 안 한 채 그냥 번역기인 거, 구글 번역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나중에 끊어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직독직해도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강좌를 들으시면 이런 것들 좀 해결이 될 거예요. 제 강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독직해 제대로 하시는 선생님들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강좌를 들으셔서 직독직해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습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문장을 한번 봤을 때 밑에 있는 이 진술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정답은 거짓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이걸 참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your home address가 여기에 있다. 거기 보면 에이브마트 건너편에 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참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산다고. 근데 보세요. 이 문장이 진짜 주어는 뭡니까? The store고요. closest to부터 address까지는 store를 뒤에서 꾸며주는 말이죠. 결국은 이 스토어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고객이 물건 뭔가 반환할 때 가게로 와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니네 집 제일 근처에 보니까 이런 곳에 스토어가 있더라라는 얘기니까 자, 이 사람의 집이 이 가게, 이 마트 건너편에 있다라는 진술은 될 수가 없겠죠. 자, 이 문제 만약에 틀리셨다면 왜 틀리셨나요? 구조적인 부분을 파악을 못해서입니다. 구조적으로 정확한 독해가 결국 빠른 독해를 만드는 거죠. 왜냐 그러면 빠른 독해 못하는 건 둘째치고 정확한 독해가 안 되니까 엄청 고민을 해요. 고민하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정확한 독해를 하시면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당연히 빠른 독해도 가능해집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해석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틀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시켜보면 직독직해 꽤나 합니다. 그런데 왜 틀릴까요? 자, 위와 같은 지문을 보시죠. 자, 이 지문을 아래의 진술로 전환할 수 있겠으면 O, 틀렸으면 X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전환할 수 있습니까? 자, 전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밑에 거 해석을 해보시면 이 미즈 B라는 사람이 자, 계획을 원래 했었다라는 거죠. 자, 휴 존슨이라는 사람을 9월 7일 날 만나기로 계획을 원래 했었다. 자, 원래 그렇게 계획했다는 건 계획에 무슨 변동이 생겼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언급이 있나요? 자, 위에 봤더니 뭐가 나오죠? I need to meet instead with Hugh Johnson on September 7th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인 September하고 휴 존슨이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 만나는 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그러죠? 휴 존슨 대신에 만나는 거. 그죠? 휴 존슨 대신에 9월 7일 날 만난다. 아, 그러면 휴 존슨은 원래 9월 7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변경이 됐구나. 아,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야. 그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에 문맥을 보시면 문맥상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I'm writing to reschedule our meeting. 우리 미팅을 갖다가 다시 시간을 잡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시드니에 원래 계획과는 달리 이틀밖에 안 있을 거거든. 그게 7일하고 8일이야. 계속. 그래서 나는 만나고 싶어. 잘 보세요. instead를 빼고 생각을 해봅시다. instead가 뭐예요? 부사죠. 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왜 누구를 만나고 싶어? 휴 존슨을 이거는 안 만나고 딴 애를 만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휴 존슨 대신에 누구를 만나겠다가 아니고 휴 존슨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니네 대신에. 리스케줄 하자 그랬으니까 얘네하고 무슨 변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글의 수신이 나고는요. 이해됐어요? 다시 지금 뭐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셨느냐면 instead를 휴 존슨을 꾸며주는 말로 번역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instead는요. meet instead예요. 대신 만나겠다. 누구를 만나겠다? 휴 존슨을. 너 대신에 휴 존슨을 만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정확한 독해. 또 하나 문맥. 문맥만 제대로 아셨어도 이 상황에서 휴 존슨 대신에 만나겠다로 보시지는 않았겠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확한 문맥을 보시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틀린 진술이에요. 자, 결국은 글의 흐름을 파악을 하는 거고요. 대충 읽으면 틀린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 한번 볼까요? 자, 이 지문에서 이러한 그 문장을 갖다가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 같이 볼게요. 파크가 열려 있다. 비지터들한테 24시간 개방된다. 자, 내용을 보시면 여기 anytime 나와 있는데 여러분 anytime을 뭐라고 해석하시죠? 어느 때라도. 자, 우리 집에 어느 때라도 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느 때라도는 사실 밤에 24시 뭐 어느 때라가 그런 식으로 우리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있는 얘긴데요?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이분들도 뭘 못 보신 거다? 문맥을 못 보신 거예요. 자, 문맥을 체크해 보시면 이게 새로운 공원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 공원에서 재즈 페스티벌을 했어요. 근데 반응이 좋으니까 에브리 줄라이에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에브리 줄라이니까 매년 7월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however가 나왔다라는 거죠. however는요, 앞과 뒤를 연결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앞의 내용과 사뭇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7월 달에 이런 공연을 하니까 이 공원에 7월 달에 가면 대단히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각상하고 그림들 같은 게 있어서 이 공원은 어느 때든지 가기가 좋다. 그 말은 앞문맥과 연결을 해보면 이건 24시간의 시간 개념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무슨 개념을 얘기를 한 거다? 그렇죠. 1년 중에 어떤 달이라도 갔을 때 괜찮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행사가 없을 때 가도 좋은 얘기니까 따라서 이 밑에 있는 얘기는 참된 진술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이거 실제로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까딱 잘못하다가 틀리는 거. 자, 여러분이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거, 문제 푸는 기술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안 읽고 빨리 풀 수 있을까요? 자, 혹시 그런 거 쫓아다니십니까? 지금이라도 포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 걸로 고득점을 못 받습니다. 저득점 받는 게 목표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저득점 받는 게 목표라면 어떤 문제 보면 어디에 답이 있으니까 다 읽지 말고 거기만 읽자. 사탕발림이거든요. 자, 그런 말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히려 알아야 되는 문제 푸는 기술은요, 그런 얄팍한 스킬이 아니고요, 문제 푸는 순서. 자,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면서 굉장히 긴 지문 중구난방격으로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막 찔러대다가 결국은 시간도 가고 문제도 틀리고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핫한 주제인데 선지문이냐 선문제냐, 엄마냐 아빠냐 같은 그런 차원의 이제 질문이에요. 자, 지금 더블 패스지가 있어요. 요걸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더블 패스지에 5문제씩 딸려 나오는 거 아시죠? 자, 이랬을 때에 선지문으로 푸는 게 유리하냐 선문제로 푸는 게 유리하냐, 제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문이라는 방식은 무슨 방식이냐, 빠르게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을 쫙 상남자 스타일로 다 읽어버리고 5문제 쫙 푸는 거예요. 자, 이게 대단히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일단 전체 지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전체 스토리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좀 그 스무스하게 바로 확 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죠. 이렇게 푸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나투르 문제나 그 멘션 뭐 이런 거 있죠, 인디케이트 이런 문제 잘 틀리시는 분들, 왜 틀리죠? 한 방에 다 읽어놨더니 세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풀려면 본문에 여기저기를 다시 해주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2-3번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물론 예외는 있어요. 이 방법 써는 되게 잘 되는 분들, 독해 잘하는 분들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거꾸로 읽어도요 잘 푸실 분들이에요. 그런 분 제외하고요. 자, 조금 내가 독해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서만 잘 잡으면 훨씬 더 잘 풀 수 있는데, 이 선지문 방식은요 독해력이 약한 분들한테는 진짜 쥐약이거든요. 잘 못 풀어요.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니까 또 봤다가 왔다 갔다 시간만 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문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선문제 방식은 뭐냐면 아까랑은 달리 먼저 문제를 봅니다. 자, 문제 볼 때 보통은 표시를 하면서 볼 거예요. 키워드 같은 데다 표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보는 거죠. 본문을 볼 때 이 키워드를 기억하고 봐야 되는데, 자, 일단 볼게요. 키워드 5개 한꺼번에 다 보면 기억납니까? 저는 안 납디다. 제가 좀 토익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만점 받고 그러는 사람인데 5개를 다 보면 분명히 기억이 안 나.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다시 볼 거면은 왜 애초에 5개를 다 읽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선문제 방식은요, 순서대로 좀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기억을 선택지를 다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게 돼서 좀 복잡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제대로 순서를 못 잡고 풀면요 되게 헷갈려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게 준비된 시간이 다 됐네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낚으려고 한 거 아니고요, 제 수업 때 이걸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언제 문제를 보고 언제 본문을 읽어야 할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선문제도 아니고 선지문도 아닌 그 중간 단계의 방법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잘 안 풀리는 문제, 사실 여기에 매달려서 여러분 시간 가고 몸 버리고 정신 버리고 멘탈 버리고 뭐 그런 거예요. 자, 잘 안 풀리는 문제, 멘탈 건강에 좋게 언제쯤 버리는가, 그런 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자, 어떻게 하면 본문의 내용을 더 잘 우리 사실 기억력이 모자라서 틀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잘 기억할 수 있는가,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강의의 정말 큰 장점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풀이 방식이다. 이 지문 요렇게, 저 지문 요렇게가 아니고
어떤 지문이 됐건 같은 방법으로 풀면 풀린다라는 걸 여러분께 증명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시험 친 뒤에 이 강의 보고 계시나요? 혹시 좀 우울하신가요? 제 강의를 보고 난 뒤에는 그런 생각이 사라지실 거예요. 자, 제 강의는 왜냐 그러면 기술이 아니고 예술이거든요. 예술을 보여드릴게요. 이상 박재현 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